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장치 기간이 딱 이렇게 정해졌죠. 근데 이거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운영인의 책임으로 10일 안에 나가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예, 보세 공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보세 공장의 의무, 그래서 보세 공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냥 보세 구역 안에 있는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셨고, 원래 보세 공장은 수출용도 있고 수입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용 보세 공장, 예, 그리고 수출용 보세, 그러니까 수입 보세 공장, 그러니까 내수용 그런 걸 이제 내수용 보세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출용 보세 공장 둘 다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수출용 보세 공장은요. 외국 원재료가 여기가 이제 보세 공장이에요. 보세 공장, 보세 구역 안에 있는 공장. 그럼 원재료가 이렇게 와가지고 만들어 가가지고 다시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그냥 세금 내는 거 없이 그냥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수출용 보세 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 원재료가 들어와갖고 만든 다음에 이게 내수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수용 보세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선 수출용 보세 공장은 업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도 다 만들어도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업종의 제한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이거는 바로 내수용 보세 공장에서는 업종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떤 물품은 내수용으로는 할 수 없냐면 바로 1번 농림축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예, 그런 업종. 그다음에 보건 환경을 지장 주는 이런 업종. 이런 업종은 안 돼요. 예, 그래서 내수용에만 제한 사항이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원재료의 범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원재료 여러분 범위라는 것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보세 공장에 여러분 외국 물품이 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보세 공장에 들어오는 외국 물품이란 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말 그대로 공장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원재료가 들어오는 거죠. 그 원재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세 공장에 솔직히 원재료만 여러분 들어갈까요? 이 보세 공장에는 여러분이 공장이다 보니까 어떤 기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설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공장도 당연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 사무기기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책상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만약에 야근하는 사람은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침대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보세 공장에 그런 물품이 외국에서 왔을 때 그럼 이 모든 외국 물품이 그냥 전부 다 그냥 통관 없이 세금 내지 않고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만 그런 여기 이렇게 들어왔을 때 통관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들어갈 수 있냐면 순수한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 말 그대로 공장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장 설비 같은 게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세금 통관해서 세금 납부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구분해 놔야겠죠? 바로 그 구분을 하는 개념이 보세 공장 원재료의 범위라는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결합물품, 소모품, 뭐 수리, 조리, 검사, 포장용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죠? 이 어떤 제품을 구성하는 실제 제품, 어떤 원재료들이에요. 어떤 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든 이 제품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 예, 그것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거가 아닌 건 안 되는 거니까 뭐 설비 이런 거, 어떤 장비 또는 어떤 뭐 기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뭐도 안 될까? 뭐 사무용품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딱 제품을 딱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만 해당이 되는구나. 그것만 세금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세공장 직접 반입 규정인데요. 자,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보세공장에서 아까 전에 이런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들어가서 통관하고 써야 돼요. 예, 근데 들어가서 통관하고 쓴다? 이거는 지금의 법률이고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당연히 보세 공장에서 이거는 원재료는 그냥 들어와도 돼. 원재료가 아닌 것은 그냥 들어오면 안 돼.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예전에 만들었냐면은 만약에 이 원재료가 아닌 물품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거는 통관하고 들어가야 돼. 이런 개념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이렇게 원래 이쪽으로 들어갈 어떤 장비였어요. 근데 이거를 통관하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일로 그냥 바로 가면 될 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옛날에는 이 딴 보세구역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통관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장비나 기계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럼 이걸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여기 들렸다가 내려가지고 통관하고 가는 거하고 운송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때문에 그럼 이런 짓을 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근데 중요한 원칙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아주 예전에 개정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들어오긴 먼저 들어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먼저 들어와. 그리고 여기 와서 통관을 해.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부르는 거다? 보세 공장에 직접 반입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국 작업의 허가 규정인데요. 여러분 원래 이 보세구역은 외국 물품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뭐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장입니다. 예, 근데 가끔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내국 물품 원재료가 훨씬 더 비용이 어떤 그 원가가 싸게 맥힐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굳이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내국 물품으로 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합니다. 그럼 이때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내국 물품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통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말 그대로 이 보세 공장은 외국 원재료들이 이 재고로 막 남아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규제 없이 그냥 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보세 공장 운영인이 슬쩍 어차피 이거는 다 만들고 나갈 때 세금 안 내고 나가니까 이쪽에 슬쩍 외국 원재료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당연히 세금을 안 내도 들어가게 쑥 들어가게 되죠. 이러면 이런 걸 규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만으로 오히려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외국 원재료로 하는 작업과 구분해서 작업을 실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그거 정확히 개념 잡으시고요.